통장에 20억이 찍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요구했고 딸은 등을 돌렸고 남편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멀어진다는 걸. 2010년 정순이의 통장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70년을 가난하게 살았던 여자가 이제 누구보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먹고 싶은 건 뭐든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우리는 정순이 할머니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봤습니다. IMF 때 3천만 원을 주식에 올인했고 10년 만에 그걸 20억으로 만들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정순이는 무언가를 잃어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게 뭐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변하기 시작한 가족들. 10억이 넘는 돈이 생기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첫째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살았지만 어머니의 돈을 의식했어요. 엄마, 그 돈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 주려고 모은 거지. 그럼 어떻게 나눌 건데요? 똑같이? 정순이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민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순수했는데 이젠 계산적이었어요. 둘째 민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에게 자꾸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전세 자금 좀 도와줘. 정순이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엄마, 차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 또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엄마, 애 학원비가.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기쁘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돈 주는 기계가 된 건가? 셋째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해. 돈 좀 투자해 줄래? 무슨 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 요즘 대박이거든. 정순이는 고민했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이였지만 사업 감각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5천만 원 줄게. 6개월 후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사업이 안 됐어. 정순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씁쓸했습니다. 막내 미나만 달랐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돈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래. 미나는 교사가 되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벌어서 살았습니다. 정순이는 미나를 볼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서 아이들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계산을 했어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형제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정순이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망친 건가? 남편의 변화. 남편 춘배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순이가 번 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술을 마셨어요. 말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춘배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돈은 당신이 벌었고 집도 당신이 샀고 아이들도 당신한테만 손 벌리고 나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정순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았을 거야. 나는 그저 짐이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정순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기당하다. 그 무렵 이상한 사람들이 정순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사업 투자 안 하실래요? 할머니, 이거 부동산인데요. 지금 사두면 몇 배로 올라요.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요했어요. 계속 찾아왔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김 사장이라는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 말이 부드럽고 옷을 잘 입었어요. 명함에는 부동산 컨설팅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딱 좋은 땅이 있어요. 개발 예정지인데 지금 사두면 2년 안에 3배는 오릅니다. 정순이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이잖아. 김 사장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줬어요. 정순이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은 어머니 같은 분을 본받아야 해요. 맨손으로 일어서신 분이잖아요. 그 말에 정순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가족들도 친구들도 정순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저 돈만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김 사장은 달랐습니다. 정순이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정순이는 5억을 투자했습니다. 김 사장은 땅 문서를 보여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니, 2년만 기다리세요. 15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순이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김 사장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사무실에 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정순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기당한 거라는 걸.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미 사라졌고 땅 문서는 가짜였어요. 우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무너지는 마음. 정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춘배가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아직 돈이 남아있잖아. 하지만 정순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자신을 믿었던 그 순간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주식으로 20억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5억을 이렇게 쉽게 날렸어. 그 일 이후로 정순이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경계했고 누가 친절을 베풀어도 의심했어요. 아이들마저도. 엄마, 돈 좀 빌려줘. 뭐 하려고? 엄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지. 하지만 정순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 돈 생기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 됐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대로인데. 아니야.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됐어. 그 말에 정순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순이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변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 겨울 남편의 죽음. 2018년 겨울 춘배가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쪽 몸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춘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정순이는 집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줬어요. 춘배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고마워라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춘배가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왜요? 우리 행복했었나? 정순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 돈 벌고 애들 키우고 버티고. 그게 전부였어. 춘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가난했지만 우리 함께였잖아. 정순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랬죠.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잤습니다. 마치 결혼했던 그때처럼. 한 달 후 춘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정순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아이들이 왔고 몇몇 친척들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첫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혼자 살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혼자 남다. 남편이 떠난 후 정순이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춘배가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그의 부재가 느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 기침 소리,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정순이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녁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이들도 바빴고 정순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순이는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춘배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정순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 정순이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면서 많은 걸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잃었다는 것을. 웃음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고 온기를 잃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2020년 코로나 그리고 딸의 귀환.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멈췄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어요. 정순이도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원래부터 혼자였으니까. 그때 둘째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뭐? 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정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와. 민지는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가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응, 고마워. 사소한 대화였지만 정순이는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덜 외롭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해. 왜? 예전에 엄마한테 돈 때문에 많이 짜증냈잖아. 엄마가 변했다고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안 변했어. 우리가 변한 거였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돈을 벌어서라도.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정순이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사랑해. 나도.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의 위기.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셋째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빚이 3억이야.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엄마 도와줘. 정순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 하지만 정순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나 진짜 급해. 정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뭐? 돈 못 줘. 엄마, 나 죽으라고? 3억이면 엄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 나한텐 큰 돈이야. 엄마가 지금 15억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정순이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라. 보증을 선 것도 내 선택이었잖니.
엄마는 정말 차갑네. 돈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정순이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정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모든 걸 책임질 순 없다는 것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 2021년 여름 정순이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이는 그 일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천만에요. 저도 즐거워요.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정순이는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김할머니. 정순이보다 5살 많았어요. 순이 씨, 나도 옛날엔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그래요? 응.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뭔데요? 마음이지. 편한 마음. 김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어. 그냥 짐이 되는 거지. 정순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나였어. 2022년 유언장. 2022년 가을 정순이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각자 2억씩,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녀분들께 더 많이 남기지 않으시나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억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몫이에요.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2023년 70살의 깨달음. 2023년 봄 정순이는 7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느 날 정순이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땠을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고된 청년기, 아이를 키우며 보낸 중년, 그리고 부자가 된 노년. 정순이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가난도 부도 사랑도 배신도. 그리고 이제 정순이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것을.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슬픈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나는 나를 지켰어. 끝까지. 돈은 정순이를 지키는 갑옷이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움으로부터, 사람들의 이기심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돈이 없었다면 정순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평범한 행복. 정순이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밥 먹어요.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처럼 살면 되는 거였어요. 정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택도 결과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정순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분.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70년을 가난하게 살았던 한 여자가 IMF 때 모든 걸 걸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할머니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한 평화를. 정순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돈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정순이 할머니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오고 가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가끔 혼자 산책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정순이 할머니는 자신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 하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한 거야. 할머니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알 수 없기에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싸움을 하고 계시겠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싸움이 힘들 때 정순이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평생을 흙을 만지며 살았던, 글도 제대로 못 배웠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정순이 할머니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잘 살았어. 그리고 당신도 잘 살 거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정순이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때론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테니까요.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